24강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먼지 센서 커넥티드 노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굳이 측정기, 그 다음에 센서, 그 다음에 커넥티드 센서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항상 그렇듯 구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이미지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먼저 먼지 측정기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정기들이 나오죠. 항상 어떤 장치가 있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즉 뭐 셀프 컨테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스탠드얼론 타입 이렇게 연결만 해놓으면 되는 그런 것들을 측정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급형 측정기도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먼지 센서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숫자판이나 디스플레이 사라지고 이런 부속품이 나오죠. 부속품. 굉장히 많은 먼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속품들이 나옵니다. 저희 목적은 이 부속품들을 뭐 아두이노가 됐든 라즈베리파이가 됐든 연결을 해서 실제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굳이 커넥티드 센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 센서를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데이터를 모아서 사후에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로 갈 수 있는 그런 라우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의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죠. 국내에도 많이 수입이 되어 있을 텐데 네이버에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지 측정기라고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93,000원짜리도 있고 45,000원짜리, 뭐 8만원짜리, 뭐 25만원짜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대략 이 정도 가격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고, 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죠. 그 다음에 먼지 센서라고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지 센서는 뭐 6,500원짜리도 있고 7,000원, 뭐 24,000원, 그 다음에 92,000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하나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생긴 것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보통 한 뭐 6,000원에서 한 1, 2만원 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통이 조금 있어 보이는 것이 한 뭐 9만원, 6만원 정도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것들, 모양이 좀 이런 계열, 그러니까 6,000원, 7,000원, 18,000원, 24,000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9만원짜리는 좀 좋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요 76,000원짜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1, 2, 3만원대는 조금 정값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좀 늘어났다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 먼지 그 수치 자체가 조금 쓰기에 좀 이슈가 있고요. 그러나 한 5, 6, 7만원짜리는 괜찮습니다. 상당히 정밀하게 나온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구현 이전에 이 먼지에 대해서 조금 그 지식의 폭을 좀 넓히도록 하시죠. 에어코리아는 우리나라의 그 정부 공식 데이터를 모아서 배포하는 공식 사이트급의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PM10,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미터의 먼지, 그다음 PM 2.5, 2.5 마이크로의 먼지, 그다음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때 소위 말하면은 이제 가장 그 위해하다고 생각한 것이 이제 주요 오염물질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는 뭐 5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이 먼지의 단위는 신기하게도 이제 무게입니다. 1세제곱미터 안에 있는 먼지의 무게예요. 예, 미세먼지 측정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먼지의 그 산란되는 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기상 관측소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먼지 크기를 제한하고 실제 거기서 여과제에 먼지를 붙여서 그 무게를 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실제로 먼지를 무게를 쟀나 봐요. 그 마이크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고요. 근데 요새는 그 레이저를 이용한 굉장히 그 저렴한 센서들이 나왔고, 그 레이저를 이용한 그 빛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먼지의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먼지의 카운트를 잽니다.
그러니까 먼지의 입자 개수를 재서 이거를 어떤 뭐 분자식 내지는 화학 어떤 공식을 통해서 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가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좀 많은 그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데이터는 전부 다 마이크로그램이고, 그다음 우리가 쓰는 먼지 센서들은 주로 입자의 개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에어코리아의 여기 실시간 자료조에 우리 동네 대기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 시간 단위로 PM10과 PM2.5가 나오고요. 동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동네 대기질. 그럼 여기에 이렇게 통합 대기 환경 지수라고 하는 점수로 환산한 게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오염물질이 지금은 이산화질소, 그 다음 PM10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PM10이 많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좀 비교적 크기가 큰 입자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산화질소가 많다는 얘기, 즉 NO2가 많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그 분진 형태의 먼지는 적고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공장의 연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네, 통합 대기 환경 지수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배부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 통합 대기 환경 지수는 6개의 대기오염 물질을 어떤 소정의 계산식으로 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어떤 지수를 만들고 이 지수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수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지수보다는 그냥 마이크로그램으로 바로 먼지에 대해서만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대기오염 물질은 한번 보시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서 PM10과 PM2.5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PM1.0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로 PM10과 PM2.5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PM10은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이고요. PM2.5는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의 혼합물이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화학 반응 혹은 자연적.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화학 반응은 인공적이고 그 자연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먼지이겠죠. 예, 인터넷에 찾은 이미지인데요. PM10하고 PM2.5, PM1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PM10 쪽은 내추럴, 뭐 소금가루라든가 말 그대로 이제 바위가 좀 미세하게 갈라진 더스트, 그다음에 뭐 흙, 그다음에 뭐 바이오 에어로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5 마이크로 이하는 뭐 서핏, 나이트레이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엔트로포제닉이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인공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PM10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것들이고요. 말 그대로 먼지, 즉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PM2.5 이하는 이건 사실은 기체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필터를 걸르는 게 좀 불가능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M10하고 PM2.5가 비헤이비어가 다르고 그 생기는 원리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할 주요 부품입니다. 위모스 D1 미니라고 하는 인터넷이 되는 아두이노 호환 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설명드렸던 PMS 3003이라고 하는 먼지 센서, 그다음에 얘는 STS 011이라고 하는 먼지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요거를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대략 가격 레인지를 낮추려면은 예, 개당 가격이 보통 한 21불 정도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MS 7003의 경우에는 네, 7003은 역시 한 뭐 18불, 20불 한 2, 3만원 정도 하시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 수입해서 파시는 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편하게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저걸 스펙을 찾아봐야겠죠. SDS 011 스펙이라고 검색을 해보죠. 그럼 바로 나오네요. 노바 SDS 011 센서. 그럼 이제 스펙을 보게 되면 PM2.5 레이저 센서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그림이 나오고, 뭐 PM2.5와 10을 측정할 수 있다.
여기도 있고, 전압은 5V. 그다음에 맥시멈 워킹 커런트는 220mA. 그다음에 시리얼 데이터 아웃풋 프리퀀시 매 초마다 1초마다 나온다는 얘기고요. 0.3 마이크로미터 레졸루션을 갖고 있다. 에러는 5%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커넥터는 7개의 핀이 있고 각각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시리얼 데이터 아웃이니까 TX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5V 인풋, 5V 그다음에 그라운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PWM 아웃풋은 저희는 쓰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전원을 늘 붙여놓을 생각이기 때문에 3개만 연결하면 됩니다. 5V, 그라운드, 그다음에 TX까지요. 그다음에 BPS는 9600이고요. 그다음에 메시 포맷은 AA로 시작해서 AACO, 그다음에 2.5,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리저브드, 책섬, 그다음에 AB로 끝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우 바이트고 여기 하이 바이트고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시리얼 센서이기 때문에 시리얼 데이터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단자에 보게 되면 써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시리얼 아웃. 그다음에 여기서 까만 게 TX고 하얀 게 RX입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 터미널 RX를 놓고 그다음에 그라운드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라운드를 여기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별도 전원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네, 장치 관리자를 먼저 돌려보서 포트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지금 3이 들어있는데요. 요 USB를 빼면은 삽입하면은 네, 3이죠. 3. 그다음에 이걸 끼게 되면은 4. 3. 반응이 늦네요. 포트 3. 콤3죠. 반응이 좀 늦네요. 9600이 돼야죠.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네요. 이게 빠졌네요. 끝에가 TX입니다. 네, 데이터 들어오고 있죠. 1초 간격으로 AA로 시작, AAC0 그 다음에 AB로 끝나죠. AAC0 AB. 아까 스펙을 보게 되면 여기 진짜 AAC0 AB로 끝나죠. AAC0 AB AAC0 AB. 네, 센서는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프로그램은 요 시리얼 데이터를 아두이노 스케치를 이용해서 읽어드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됩니다. 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여기 보시는 스펙에서 보시면 AA, 0xA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C0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5, 10, 리저브 6바이트, 그 다음에 책섬, 그 다음에 AB로 끝나게 됩니다. 이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점,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태가 0입니다. 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AA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0xAA가 들어오면 이제 스테이터스 1으로 가요.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0xAA 하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0xC0가 들어와야 됩니다. C0가 들어오면은 2가 되고 이제 비로소 데이터 수집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총 7바이트를 읽어드립니다. 7바이트를 읽어드리고 나서 다시 7바이트 읽어드리면은 3의 스테이터스로 오고요. 3의 스테이터스로 온 다음에 AB가 나오면은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갑니다. AB가 나오면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렇죠. 0xAB.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AA가 안 들어오면 다시 제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0가 아니면 다시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7바이트는 알 수가 없고요. 7바이트는 알 수가 있고 3에서 AB가 들어오면 일이 다시 시작하고 AB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뭐 그때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 AB가 들어오면은 OK가 되는 거죠. OK.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4 OK가 되고 자동으로 1이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냥 not OK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코딩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드 MCU DS18B20 미니의 그라운드하고 플러스 5V 그 다음에 RX에 요게 TX를 연결했습니다. 아두이노하고 다른 것은 요 노드 MCU는 TX RX가 포트가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노드 MCU의 RX에다가 얘 TX를 연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RX 연결돼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PC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때 간섭이 돼서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할 당시는 요거를 이렇게 빼놔야 합니다. 이렇게 빼서 RX에 간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로 두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드 MCU의 시리얼은 똑같죠. 그래서 속도를 .begin 이제 9600으로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while available 할 때 일단 프린트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제대로 읽어드린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다가 별도로 빼는 게 낫겠네요. 캐릭터 C는 이렇게 읽어드리고 네, C를 프린트한 다음에 블랭크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if C가 아까 마지막 캐릭터가 AB였죠. 만약에 C가 0xAB면은 이렇게 해서 실험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툴은 컴파일. 네, 업로딩 잘 되고요. 업로딩이 끝나면 이 핀을 RX에 붙여야만 작동이 되겠죠.
요 핀으로 지금 다운로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죠? 자, 요거를 RX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나오죠? 잘 들어오죠? 깨끗하게.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할 것은 읽어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놔두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스위치 C 한 다음에 케이스. 지금 스테이터스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스테이터스를 스탯 최초에는 0으로 들어가고요. 케이스 스탯이 0이면 그러면 요 그림을 보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0에서 0xAA가 나오면은 if C가 0xAA A면은 stat은 1이 되고요. break case stat 이게 여기에 스탯이 돼야 되네요. case stat 그래서 스탯이 0이면은 이렇게 되고 스탯이 1이면은 그러니까 1에서 0xCA가 들어오면 if C가 0xCA가 들어오면은 스탯은 2가 됩니다. 2가 됐죠. 이 다음에는 7바이트 읽어드려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바이트 버퍼 뭐 10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저 버퍼 카운터가 있어야죠. 인테저 뭐 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i는 0으로 이제 리셋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 2면은 이 상태에서 7개를 읽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읽어드려야 되는데 i가 7개를 읽어드리니까 만약에 if i가 7이면은 그러면 스탯은 7이면은 7개 다 읽어드린 상태에서는 3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스탯은 3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버퍼에 집어넣는 거죠. 버퍼 i equal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가 다 차면 3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break 하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3 만약에 C equal 0x AB면은 이제 OK거든요. 그러면 다시 스탯은 0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상한 값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long end라고 하겠습니다. long end라고 하고 long end라고 하고 C 하고 X 이렇게 프린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필요하지만 여기다가도 브레이크 요거는 필요 없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대로 끝난 거잖아요. 제대로 끝났을 때에도
제대로 끝났을 때에도 오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해보도록 하죠. 요거를 빼고 컴파일을 해야 되죠. 컴파일 스테디 인테저 스탯. 네, 됐습니다. 다시 여기다가 스탯 2에서 또 진도가 안 나가네요. 스탯 2. 스탯 2에서 만약에 i가 7이면 스탯이 3이 되는데 7이 아니면 버프에다 C를 넣어. 예. 아까 버그는 뭐였냐 그러면은 요거를 스태틱으로 처리하는 이슈였습니다. 제가 가끔 헷갈리는 건데 요거를 아예 글로벌 변수를 빼게 되면 괜찮아요. 이렇게 빼게 되면은 괜찮은데 저는 요게 싫어갖고 요거를 요 안쪽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프가 올 때마다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선언하게 되면은 변수 값이 유지가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6개 7개가 읽어 들어오면은 스탯 3으로 넘어가고 A, B면은 끝났다라고 해서 이 읽어드린 값의 첫 번째, 두 번째는 PM 2.5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PM 10으로 계산을 해서 인쇄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오고 있죠. 156, 48, 640 대략 이제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진 않죠. 간단한 로직일 뿐입니다. 시리얼 센서는 지난번에 CO2도 마찬가지지만 이 먼지 센서도 사실 뭐 이 정도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